204페이지에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자, 수원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조건이 별로 없다 그러면 2개 곱하기 50리터 퍼분 곱하기 10분. 근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0, 별표 5, 제1호 마목 1 또는 6과 7 이 세 가지죠. 근린 생활시설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600 이상인 것, 복합건축물 1000 이상인 것는 어떻게 계산해요? 몇 개? 5개 곱하기 50 곱하기 20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근린 생활시설인데 800제곱미터입니다. 2개 곱하기 이렇게 가고요. 근린 생활시설인데 1500제곱미터예요. 5개 곱하기 이렇게 가고요. 다중이용업소는 어떻게 돼요? 다중이용업소는 면적 관계없이 2개 곱하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제 1번에 500제곱미터인 다중이용업소, 1000제곱미터인 다중이용업소 답이 똑같죠. 근데 근린생활시설은 어때요? 다르죠.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1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얘만 좀 특이하죠. 화재 조기 진압용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 일단은 전부 다 3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이에요. 208페이지에 헤드 수를 계산하는데 수평거리 얼마로 계산하죠? 간이는 2.3m로 계산합니다. 210페이지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 대상이에요. 근데 레크식 창고에, 예, 레크식 창고인데 몇 미터 이하의 이상에, 예, 13.7m 이하에. 그러면 13.7m 이상인 레크식 창고에는요 화재 조기 진압용인 ESFR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표준형에다가 차폐판을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 몇 미터마다? 높이? 특수가연물은 4m 이하마다, 그 밖의 가연물은 6m 이하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관계되는 이론들이잖아요. 12개 곱하기 60분이죠 이거는. 곱하기 K루터 10인데 가지배관 3개에 스프링클러 헤더 4개 해서 12개가 되는 거죠. 212페이지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3000제곱미터마다 1개씩. 자, 3번에 보게 되면요. 헤드는 6제곱미터 이상 9.3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면 최대 개수를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문제가 2번 문제예요. 자, 2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부모 소화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과 토출량이 나오는데요. 3번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절연료 봉이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 그러면 6면이다. 그러면 바닥을 제외하니까 5면이 되는 거죠. 217페이지에 문제 7번에 펌프의 토출량은 5m 곱하기 5m 곱하기 6면이 아니고 몇 면? 5면을 한 이유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이므로. 문제 6번을 한번 가보면요. 6면체가 아니고 원통 모양의 절연육 봉이 변압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바닥을 제외한 표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요? 윗부분 면적 4분의 파이 d제곱. 옆 면적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표면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높이가 되죠. 높이 h.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둘레 길이하고 똑같잖아요. 파이 r이요? 2파이 r 맞아요. 2파이 r 아니면 파이 d는 2파이 r이죠. 자, 이제 물분무 쪽에서 가벼운 거는 했고요. 가볍지 않은 거를 한번 보죠. 자, 21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에는 50제곱미터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의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1번은 특수가연물이고 2번은 차고 또는 주차장인데 다 똑같은데요. 특수가연물은 10,
차고 주장은 20. 요 차이만 있어요. 50제곱미터에 대한 해석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50제곱미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죠. 특수가용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수가용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 면적 가로 1제곱미터에 대하여 10리터 퍼 분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거. 가로를 한번 읽어보면요.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그래서 이 기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라는 기준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자, 30제곱미터입니다. 30제곱미터. 그러면 수온을 계산할 때 50제곱미터 곱하기 10리터 퍼분 제곱미터 곱하기 20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0제곱미터다. 그러면 50제곱미터 이하는 50이니까 얘는 얼마로 계산하면 돼? 300으로.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요. 얘가 잘못됐어요. 얘는 맞아요. 이거 50 하면 안 됩니다. 30제곱미터 해야 돼요. 이게 계산한 얘가 최소값이에요. 우리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제대로 된 걸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물분모입니다. 방수구역이에요? 방어구역이에요? 방사구역이에요? 경계구역이에요? 제형구역입니까? 얘도 물이니까 방수구역이에요. 그래서 방수구역이 여기 1구역일 때, 한 개 구역일 때, 한 개 구역일 때는 3제곱미터예요. 3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한 개 구역이잖아요. 그럼 얘는 3제곱미터 곱하기 10리터 퍼민 제곱미터 곱하기 10분 30제곱미터예요. 30 곱하기 300제곱미터예요. 300 곱하기 3000제곱미터예요. 3000 곱하기. 자, 3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3제곱미터의 펌프, 3제곱미터의 수조 설치하면 돼요. 300제곱미터예요. 300제곱미터의 펌프, 300제곱미터의 수조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50제곱미터다 그러면 50제곱미터에다 그러면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 정도의 펌프, 중간 정도의 수조, 50제곱미터 수조, 50제곱미터 펌프를 설치하면 돼요. 여기에 3제곱미터 되는 곳에 50제곱미터의 펌프, 50제곱미터의 수조를 3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데 50제곱미터의 물량을 50제곱미터의 펌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설계는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요만한 곳에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거기에 50제곱미터의 수조하고 50제곱미터의 펌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1제곱미터보다 수조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어디에도 그런 설계가 없다고. 이 상식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따가 내가 상식적으로 잘못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면적이 작은데 50을 설계를 해요. 수조를 펌프를. 그런 설계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구역이 하나일 때는 그냥 그 면적 곱하기예요. 그런데 구역이 큰 거예요. 구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30제곱미터를 뭘 구역을 나눕니까? 면적이 원래 작은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를 1구역으로 할 수도 있어요. 1구역으로. 그러면 1구역 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예요? 3000 곱하기. 근데 이 3000 곱하기 했더니 수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펌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토출량을 한번 계산해 봐요. 곱하기 10 곱하기
일단 10만 하게 되면 얼마예요? 예? 3천 곱하기 10 하면요. 3만 리터 퍼 민이에요. 스프링클러 펌프 크잖아요. 2400 rpm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3천이 왔어요? 자기 맘대로. 네. 10,000 리터 퍼 민이라고요. 스프링클러에 약 한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가 너무 크니까 쪼개고 싶어요. 수조는 너무 커가지고 쪼개고 싶다고요. 어차피 불은 작은 데서 날 텐데 초기에는 1000제곱미터에 당장 다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다고요. 근데 나는 펌프 설치비가 비싸도 상관이 없다. 나는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구역 하는 거죠 뭐. 근데 1구역 하지 말고 나는 구역을 좀 나누고 싶다.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1구역으로 할 수도 있고요. 2구역 할 수도 있죠. 그럼 2구역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해요? 500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토출량만 따졌을 때 시간을 빼면 왜 또 여기 있는 10분이 왔어요. 20분인데. 그죠? 정정합니다. 자, 곱하기 10 하게 되면 토출량이잖아요. 그러면 만인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5천으로 줄었잖아요. 50구역으로 나누고 싶어요. 50구역으로. 50개 구역으로. 그럼 50구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요. 네? 얼마예요? 200.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설계를 하는 사람이 예? 이렇게 했어요. 50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50개 구역으로 나누려면 일제개방밸브가 몇 개가 필요해요? 50개가 필요합니다. 20개가 필요하고 10개가 필요하고 일제개방밸브가 5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빨갛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역이 엄청 커가지고 나눌 때는 2구역, 5구역 뭐 이렇게 나눌 때 눈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50m로 하면 안 돼요. 한 개 구역이. 한 개 구역이 50m로 하면 안 돼요. 50m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봐요. 가로를.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최대가 있다는 말. 최대. 2개 이상일 때 최대를 써요. 그죠? 즉 2개 이상일로 나눌 때 최대 방수구역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 즉 구역의 크기가 50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는. 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일단은 가로를 뺀 기준이 주된 기준이에요. 가로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봐요. 특정 소방대소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0리터 퍼 분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거. 이 가로를 뺀 게 뭐냐 하면 구역이 한 개일 때 설계법이에요. 그러면 가로는 뭐예요? 단수 조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로는 2개 이상으로 나눌 경우가 가로예요. 가로를 빼고 해석을 하면 한 개 구역일 때. 가로는 무슨 구역이라고요? 2개 이상의 구역을 계산할 때 가로로 계산합니다. 자, 문제 1번에 바닥 면적이 130제곱미터인 특수 가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 소방대사물을 50제곱미터와 80제곱미터의 방수구역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수원이나 토출량은 어떻게 계산돼요? 당연히 큰 값인 80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최대로 계산한다고요. 최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그죠? 자, 두 번째. 바닥 면적이 350제곱미터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 소방대소물, 물분소화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토출량과 수원을 최소로 적용할 경우 일제개방밸브 수는 최소일 때는 몇 제곱미터가 최소일까요? 50제곱미터가. 그래서 50제곱미터로 나누었더니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오죠. 구역이 몇 개? 7개.